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조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아람입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협심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협심증이란 한자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협이라는 거는 이제 좁아져 있다는 거고요. 심이라는 거는 심장이고, 증은 증상이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을 저희가 한국말로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엔지나라고 하겠습니다. 협심증을 이야기할 때 관상동맥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관상동맥이란 무엇인가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말하는데요. 관상이라는 거는 이제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금님들이 쓰는 이제 왕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심장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동맥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심장에 오른쪽에 한 가지가 있고요. 가운데 한 가지가 있고 왼쪽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에는 관상동맥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 심장을 머리로 봤을 때 관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관상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심장이 수축을 할 때마다 이 심장 안에 있는 피가 우리 몸으로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심장도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이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이제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심증의 증상이 있을까요? 네, 협심증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흉통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가슴이 아프신 것도 쉬고 있을 때, 뭐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쉬고 있을 때 가슴이 아프신 것보다는 주로 이제 운동하실 때 뭐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층계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를 치시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그럴 때 가슴이 아프신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증상은 협심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의사 선생님을 보고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가슴 아픈 증상은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길을 갈 때 가슴이 아프다가 그 행위를 중단하면 가슴 아픈 게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증상으로는 숨이 차신 게 있는데요. 이 숨 찬 것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숨이 찬 건 아니고요. 길을 걸어가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숨이 차고 또 그 활동을 쉬었을 때 숨 찬 게 없어지는 그런 특이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증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가슴 통증과 숨 차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으로 가슴 통증을 말씀하셨는데 통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통증들을 느끼실 수 있고 또 협심증에도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협심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슴 통증은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가장 많이 아프신데 간혹 가다가는 가운데 있는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드물게는 이제 약간 윗배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심장이 왼쪽에 있지만 그 여러 장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왼쪽 가슴이지만 다른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요. 협심증의 종류로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stable angi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한 협심증 증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동을 하시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그 행위를 중단하면 가슴 아픈 게 사라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 가장 흔한 협심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일정한 행동을 했을 때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인데 반해 불안정형 협심증은 이제 쉬고 계실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층계를 한 5층을 올라갔을 때 가슴이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층계를 2층까지 올라갔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협심증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한 협심증에서 벗어나서 불안정형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생긴 협심증, 그러니까 새로 생긴 협심증, 그런 경우도 저희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 두 가지가 협심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심증은 왜 생기는지 원인이 있을까요? 네,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 있는 이런 작은 동맥들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데요. 이 작은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이 굉장히 많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70% 정도를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70% 이하로 좁아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0%나 40% 좁아져 있을 때는요, 협심증의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이제 쉬고 계실 때는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심장에 혈액 공급이 더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70%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 이제 혈액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또 이제 심장과 폐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 사이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숨이 차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혔을 때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게 되면 어떻게 협심증을 진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협심증의 진단은 이제 임상 진단이라 그래서요. 환자를 보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서 환자의 가슴 통증과 숨이 차는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을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특이한 증상은 쉬고 있을 때는 가슴 통증이나 숨 차는 게 없다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슴 통증이나 숨 차는 게 있을 때 그때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건 1차 진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심전도를 해서 심전도에서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운동 부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명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운동 부하 검사를 해야 되냐면, 이제 협심증이라는 것 자체가 쉬고 있을 때는 증상이 없고 운동을 했을 때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차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레드밀 달리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레드밀에서 환자분들을 운동을 시키고, 운동을 시킬 때 저희가 심전도라 그래서 심장과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서 심전도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전도 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 진단 검사들이 있는데요. 일명 핵이학 검사, Nuclear Stress Test라 그래서 핵이학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또 최신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관상동맥 CT, 심장 혈관 CT라 그래서요. 그 심장에 있는 혈관, 그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T를 찍음으로써 어떤 관상동맥 가지가 50%가 막혀 있는지 70%, 80%, 90% 막혀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협심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떤 치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양한 치료의 종류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심증 치료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첫째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이 있으시고 저희가 심전도와 운동부하 검사, 또 여러 핵이학 검사나 CT를 통해서 협심증이라고 진단이 되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시도를 하는데요. 약물로는 이제 가장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중요하신 거는 이제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아시다시피 이제 혈소판 억제제가 되겠고요. 이런 동맥경화가 더 진행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아스피린을 써서 혈소판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은 이제 콜레스테롤 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전에 말씀드렸던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많게 되면 그런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저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은 이제 협심증 약. 이제 간단한 원칙은 이제 혈관이 70% 이상 막혔을 때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막힌 혈관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 한 40%, 30%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칼슘 차단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혈관 확장제를 써서 그렇게 협심증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